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해석개론 할 때는 되게 구체적으로 뭘 해야겠다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조금 부재한 것 같아서 이제 우리가 공통된 목표를 뭘 향해서 나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좀 들었고요. 이제 2차적으로는 어쨌든, 약간 또 이제 다들 지금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살짝씩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또 조금 이제 거기에 대한 거, 그리고, 네,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는 공통된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아, 네. 네, 혹시 그 서현 선생님께서도 좀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저도 승진 쌤이랑 좀 비슷한 점을 느끼긴 했는데요. 사실 여태까지 보면은 승진 쌤은 척도론 위주로 보시고 이제 정석 선생님은 다변수 해석학 위주로 보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명했을 때 이제 피상적인 이해는 할 수 있어도 저희가 처음에 해석학 봤을 때 다 같이 되게 기쁨을 누렸던 게 다 같이 고민을 해서 같은 주제를 봤기 때문에 같이 기쁨을 누린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둘 중 하나를 택하든 뭐 저희가 결정을 내려서 하나를 같이 보는 게 좀 더 이 스터디의 원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우선 네, 그 혹시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끊고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일요일에 대소하게 아름다운 스터디가 끝나고 그 레코드가 끝나고서 제가 이제 최은재 교수님께 말씀을 좀 드렸어요. 아까 이것저것 여쭤봤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냐면 다변수 해석학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영상을 보면 일단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너무 어렵다. 소화가 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게 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시도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다변수 해석학에서 그, 뭐였죠? 어, 그 이제 미분 형식의 언어가 조금씩 나오는 걸 저희가 영상에서 이제 다루기 시작했는데, 뭐 87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너무 모티베이션이 안 하다 보니까 그 언어들을 정의함에 있어서 제가 한 번은 어떻게 했었냐면요. 그 한 1.5배속으로 도대체 이 언어의 컨스트럭션의 끝이 뭔지를 한번 좀 그냥 좀 보자 이러고, 그냥 한 1.5배속으로 영상 한 10개를 쭉 보고 같아요. 도대체 이게 뭘 하기 위한 건지. 근데 쭉 봤는데 결국에는 적분이라는 걸 정의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근데 제가 아는 적분이랑 되게 달랐어요. 뭔가 되게 뭔가 와닿지 않는 적분이었고 그러니까 그 10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토대로 이게 되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두 가지 피드백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피드백은 너무 빨리 끝내려고 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제대로 안 하고 뭔가 대충 이런 건가 보다라는 목표만을 갖고서 그래서 대충 직관만 가지려고 하고 큰 그림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수학적인 트레이닝을 하지 않고 빨리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첫 번째 피드백이 있었고 두 번째 피드백은 다변수 해석학이랑 측도론 그러니까 결국엔 해석학이죠. 실해석학이랑 다변수 해석학을 보는데 1년 걸리면은 어, 1년 걸리면은 그래도 다행인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확히. 그러니까, 그, 그래서 말씀해 주시기를, 1년 걸리면은 뭐 괜찮은 거고, 1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거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대신에 말씀해 주셨던 게, 큰 그림이고 직관이고 그것보다 수학적인 트레이닝에 훨씬 더 힘을 써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기준은 딱 하나였는데 그게 아무것도 안 보고 손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트레이닝이 되어야 된다. 그거를 해야 되고 스터디 때도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만을 약간 나누는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피드백을 주셨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꽤 수긍을 했어요. 납득이 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저는 어쨌든 대학원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그냥 대충,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알아서는 절대 안 되고, 저는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제대로 해야 되는 입장에서 훨씬 더 그게 명쾌한
그 얘기였어요. 제 입장에서.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 어떤 그 방식은 조금 그래도 갈피를 잡은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다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1년이 있고, 1년 내내 저는 어쨌든 수학 전공을 하는 대학생으로서 그것들에 열심히 공부를 하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1년 동안 그거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은 제가 스스로 만들 수 있지만, 가장 문제였던 건 저도 역시 이 기대수 스터디에서 그러면 저희 셋이서 어떻게 이제 합을 맞춰야 되는가 문제가 있었고, 어, 제가 생각해도 우선은 그,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뭔가 세 개를 한 번에 하는 거는 조금, 약간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흐리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를 보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를 보면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 학생 신분이고 두 선생님은 학생 신분이지 아니시고 각 선생님들의 일이 있으시니까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의 주제를 잡되 제가 만약에 그 안에서 또 제가 뭔가 여유롭게 공유할 수 있으면 그것들은 좀 가볍게 나누는 식으로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하나는 정해놓는 게 좋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 그러니까 측도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긴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해석학개론의 연장선으로서 생각을 하고자 했었음이 저희가 일단 해석학개론에서 측도론으로 넘어간 이유가 하나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실제로 뭔가 어, 저도 지금 당장 뭔가 측도론이라는 그러니까 언어죠.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대한 직관과 큰 그림이라기보다는 그 언어가 조금 많이 훨씬 더 빨리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일단 제 의견은 그런데 혹시 다른 두 선생님들께서는 혹시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건 이 정도였습니다. 저 말씀드리면은, 저도 이 측도론과 다변수 해석학의 내용을 엄청 얕게만 알고 넘어가면은 당장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금방 까먹고 잊혀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다만 이제 정 선생님은 수학 전공이시고 저는 아니다 보니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기대 스터디에서 저희가 다 같이 이 유익을 누릴 수 있을 거냐, 요걸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정석 선생님께서 이걸 제대로 공부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도 있으니까, 이 기대수 스터디 자리가 뭐 정석 선생님께서 연습을 하시는 장이 되어도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보면서 저도 그걸 같이 나누면서 당연히 도움이 되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금 뭐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뭔가 좋은 묘안이 떠오른 건 아니고.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레코드 전에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책이 있으면은 뭐 정석 선생님께서 그걸 파고 저도 해당하는 부분을 뭐 같이 읽고 그럼 이제 정석 선생님께서 뭐 스터디에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서술을 해보거나 설명을 해보고 뭐 안 보고 결국엔 안 보고 다 쓸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저도 그거에 대해서 뭐 같이 피드백이나 의견을 나누고 뭐 그리고 저도 기회가 되면은 뭐 안 보고 써보거나 말하는 연습을 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궁금한 점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이전에 정석 선생님께서 기대수 스터디 진행했을 때랑 뭔가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한 생각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네, 말씀대로 만약에 제가 발표를 하면은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의 기대수를 한다면은 저 같으면 어떻게 설명을 하겠느냐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기대수랑 비슷한 방식일 것 같긴 한데 물론 이제 좀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만약에 발표를 하면은 그 디테일한 거에 매몰은 되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한 거에 막 뭔가 발목이 잡혀서 거기에서 멈춰서 그것들을 고민하고 약간 어떤 뭐라 그럴까요? 대수학의 아름다운 서브 스터디에서 막 멈춰놓고 고민하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저도 만약에 하면은 정말 디테일하게 저만의 방식대로 어 디테일한 것들을 훨씬 많이 살려서
설득하는 방식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관과 큰 그림을 설득한다기보다는 이 수학적인 그 어떤 논리나 언어나 그리고 뭐 그런 방식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정말 전공 트레이닝의 성격으로서 그걸 저도 발표를 해보고 싶고, 음, 그래서 정말로 그 책에 있는 증명과 연수 문제들은 어, 건드려 보고 싶고, 그거를 제가 스터디에서 해보고 싶고, 그 이전에 제가 미리 풀고 다 해보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누고 싶고, 어,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생각하는 것 중에 그런 것들을 좀, 맡으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요. 어쨌든 기대수 영상의 내용은, 번호는 정해져 있고, 그 번호는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거를 만약에 공부가 되신 선생님께서, 나 이거 발표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발표를 하시는데, 근데 이제 예전 기대수에서는 제가 거의 매주 그거를 준비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마 이제 부담은 크게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좀 의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제 의무를 좀 저한테 나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제가 나름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 교수님께서. 기대수에서 잘못 설명해 놓은 게 좀 많다. 그러니까 있다. 있는데,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이 없고, 그냥 넘어가는 게 조금 그 부분을 좀 개선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오히려 좀 기대수를 정말 약간 바이블처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이제 각 선생님들께서 어떤 최대한의 방식으로 하시고 기대수에 있는 것들은 그냥 어떤 하나의 기준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요. 그래서 약간 좀 두서가 없긴 한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 기대수 영상으로 공부를 하는 거는 이제부터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기대수 영상을 보고서는 이거를, 어, 어,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하는 거는 절대 이제부터는 불가능한 것 같고, 정말로 저희가 손으로 써보고, 생각을 해보고, 시간을 들여서 고민을 해보고, 시간을 들여서 숙달을 하고 이 작업이 정말 필요한 작업이라서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정도의 그니까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오 혹은 어떤 다짐하는 거에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훨씬 이제 헤비하게 만약에 다루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좀 시간과 에너지가 들 거기 때문에 물론 저는 좀 이제 들여보려고 해요. 제 입장에서 기준이 명확해진 게 있어서. 그래서 우선은 제 생각에는 매주 한 번씩 그냥 고정적으로 하되, 그리고 제가 좀 발표를 하되, 어떤 기대수 영상을 한번 보시는 거를 기준으로 하고, 다 같이 보는 걸 기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 그러니까 그런 거죠. 논리 언어로서든, 뭐, 혹은 직관으로서든,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을 설득하는 목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 그러니까 기대수에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와닿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논리적인 사를 더 설명을 충분히 붙이거나, 아니면 직관적인 예시를 붙이거나 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저는 매주 한 번씩 계속 그냥 조금 의무적인 방식으로 좀 더 오히려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러니까 해석학 중에서도 이제, 칙도론을 하고 싶고, 칙도론을 하고 싶고, 그리고, 어, 그리고 칙도론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변수 해석학 책들을 보면은 어쨌든 칙도론을 좀 다루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적분 가선. 그러니까 빠짐없이 다루기 때문에 그, 그 맥락에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네. 그래서 일단은 칙도론 하고 싶은데, 어, 만약에, 음, 그러니까 그 자율성을 어디까지 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그냥 좀, 오히려 드는 생각은 그냥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오히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진짜 재미없게 해야 된다. 대신에 정말 해야 될 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정확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랑은 최소 비슷한 맥락이었는데, 어쨌든 진짜 진부하고, 진짜 되게 투박하게 해야 된다라, 어쨌든 할 거를 정말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그,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기대수 할 때 가장 고민이 됐던 거는 사실은 그 포인트였거든요. 제가 혼자 떠들면은,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떠들면은 저는 상관이 없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얼마나 재미가 없으실까라는 생각이 사실 저는 가장 부담이 많았어요. 물론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셨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항상 부담스러웠던 게, 제가 저만의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맨날 얘기하니까, 안 지겨우실까? 라는 생각이 좀 부담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부담이 완전히 없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저 혼자 공부하고 저 혼자 기록하면 그 마음이 편한데, 어쨌든 여기 다 같이 참석해준 선생님들 계시는데, 제가 뭔가 집중도 안 되고 뭔가 그런 저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약간 그런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래서 만약에 또, 저 혼자 주로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부담이 저한테는 조금 있긴 하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저희가 좀 인터랙티브하게 좀 만들어낼까 고민해야 될 포인트일 것 같아요. 혹시 좀 어떤, 그, 네, 혹시 또 코멘트 있으시면 또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이제 먼저 네, 말씀하세요. 네. 그, 혹시, 그, 측도를 하고 영상 기준으로 따라가면 다시 위상을 사실 저희가 좀 이제 네, 보기는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그러면 영상 진도를 따라가되 네. 좀 이제 영상에 있는 내용을 그냥 바이블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좀 살도 붙이고 하는 작업을 하면서 갈지 아니면 또 이제 측도 끝나고 다변수 좀 보다가 다시 뭐 하여튼 그 위상 후반부가 이제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도 이제 계속 보다 보면 좀 이게 그 사실 위상을 쭉 나가고 측도 하려고 했는데 교수님도 이제 위상만 하니까 너무 좀 피드백이 그때 당시에 안 좋았어가지고 측도 좀 하다가 다시 이제 측도를 하면서 이제 이래서 위상 필요해 하면서 이제 좀 알려주고 다시 위상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그냥 차라리 그냥 좀 인고의 시간을 버티기로 어차피 마음 먹었다면 측도 하고 이제 위상도 좀 볼 거 다 보고 그 다음에 다변수 가는 건 어떠신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적으면서 할게요. 그래서 저도 정리가 필요해서 말씀해 주신 데에서 저도 위상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그 지금 기대수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세 가지를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대수 내용 영상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간다. 그 두 번째는 측도론과 위상수학을 아예 나눠가지고 측도론을 할 때는 측도론만 쭉 하고 위상수학을 할 때는 위상수학만 쭉 하는 거를 두 개를 나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나눌 때도 순서를 정해야 되는 게 위상수학을 먼저 쭉 해버리고 측도를 한다. 혹은 측도를 먼저 다 해버리고 살을, 그러니까 이제 측도를 할 때도 분명히 위상이 필요하긴 한데 저희가 일단은 그냥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만 위상을 하고 나중에 다시 위상을 한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세 개 중에서 고민해야 될 거는 기대수 영상을 그대로 따라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상을 다 하고 측도를 한다. 세 번째는 척도를 다하고 이상을 한다. 이 세 개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드는 생각은 어 저는 솔직히 되게 그 이게 어떤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위상을 다 해버리고 측도론을 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사실은 있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위상을 공부할 때는 저희가 위상만 공부할 게 아니라 어쨌든 다시 해석학개론의 내용들을 볼 것들이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위상 수학을 그 해석학개론이랑 연결해서 보고 그리고 측도론이랑도 연결해서 보는 연결다리로서 위상을 좀 먼저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측도론을 나중에 공부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이 일단은 저는 1차적인 생각은 좀 그런 식으로 기우는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저는 순서는 크게 상관없고, 이제 정석 쌤과 승진 쌤이 꾸준히 할 수 있는 방향이면은 저는 어떤 방향이든 그 방향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조금 이상 다 보고 책도 보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또 요즘 책도 보면서 든 생각은 아 이게 책도를 하면서 또 이제 위상에 사실 뭐라고 해야 지 위상 모든 거 다 알면 좋지만 아 또 이게 좀 그중에서 유독 중요한 뭐 예를 들어 컴팩트라던가 이런 애들은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좀 그런 거를 볼 수 있다는 면에서는 책도를 하고 좀 위상을 봐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뭔가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서 네. 근데 진도를 뭔가 좀 기대수 영상 기준으로 따라는 가면서 살을 붙이면서 가는 걸 좀 목표로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영상을 아예 그냥 딱 리셋해버리고 그냥 좀 그냥 이제 독자적으로 하는 걸 원하시는지 그거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말씀 들어본 네. 저는 정말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저는 공부 자체를 기대수로 하고 싶진 않은 게 일단 1번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그러니까 그 기대수는 뭔가 중간 과정에서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제 방식대로 이해한 후에 나중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뭔가 비교를 하거나 그 용도로서 조금 그냥 그 수단으로 삼고 싶지 어떤 공부의 도구로 삼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부수적인 수단으로 삼고 싶지 이거 자체를 메인 도구로 공부 자체의 그 수단으로 메인 수단으로 삼고 싶진 않아요. 제가 공부할 만한 방식들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수는 분명히 이거는 뭔가가 어떤 어쨌든 한 수학을 전공한 완성도 있게 공부한 한 전공자가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정리하는 방식으로 기대수 영상이 어쨌든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라인에서 그거를 그 눈높이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함축적이고 너무 그 이미 내공이 다 찬 어떤 한 개인이 이걸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 처음 초심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 함의를 이해하는 것은 공부 수단 자체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해서 우선 그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은 저는 제 공부를 그냥 일단은 하고 싶다. 중간이나 마지막 과정에서 기대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쓰고 싶다. 그래서 그 그래서 그 말씀드린 대로 스터디를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목요일 날 한다라고 하면은 그 하루 이틀 전에 제가 공부했던 거랑 기대수 영상이랑 분명 비교를 해보겠죠. 제가.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어떻게 발표를 할지를 제가 작성을 하고 뭔가 발표를 하겠죠. 노트를 작성을 해와서. 그래서 그렇게는 분명히 할 거예요. 너무 독단적으로 가지는 않고, 분명히. 왜냐면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기준은 분명히 필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살을 많이 붙일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제부터는 저는 비판도 많이 하고 싶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거 좀 정의나 증명 방식이 나는 와닿지 않더라. 그래서 이게 더 좋은 것 같더라. 아니면 떤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나와 있던데 뭐좀 정의가 좀 잘못된 게 아닐까? 혹은 뭔가 좀 이런 걸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식의 오히려 너무 오히려 너무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 뭔가 그 답습하고 뭔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그런 커뮤니케이션 수단 혹은 비교 수단으로 삼으면서 할 것 같고 오히려 제 자유도를 조금 더 갖고서 공부를 할 것 같고 어, 그런 맥락에서 저는 그, 음, 네. 그래서 좀 기대수 영상 번호를 따라가는 것은 일단은 조금, 1순위는 아니다. 번째. 그리고 제 살을 많이 붙일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우선. 아니면 진도는 영상을 좀 기준으로 큰 틀은 이제 공유를 해야 되니까 그쵸. 가지고 가되 이제
어떻게 각자가 공부했는지는 그냥 뭐 영상을 참고할 사람들은 하고 아니면 시간이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더 자기 살을 붙이고 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 어떨까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 자체가 무너져 버리면 이게 좀 네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개체가 좀 없어져 버리면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어, 네.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저도 하나의 예시밖에 안 되는데 가령 이제 큰 틀에서 어쨌든 공부해야 되는 주제가 있으면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위상을 본 다음에 멍커스 책을 다 보고 나서 그 다음 측도를 본 다음 또 이제 PCA를 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피박버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만 이게 또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또 이제 저희가 물론 세 명이 지금 메인으로 하고 있지만 또 이제 추가로 이제 좀 하고 싶은 분들도 있고 하다면 조금은 일반성을 띌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영상을 기준으로 진도를 나가되 이제 그 영상을 기준으로 나가는 진도는 말 그대로 그냥 가이드라인이고 거기서 이제 살을 더 붙이고 싶은 분들은 각자가 공부한 걸 가지고 와서 좀 발표도 하고 하면서 또 다른 큰 틀을 보다가 보면 충분히 아 이게 왜 기대수 영상에서 이 얘기가 함축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좀 부연 설명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어떠신가 한번 제가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그 정도의 방법이 있어가지고 혹시 그건 어떠신가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그 기대수 그, 이, 유튜브에서 조금 영상 순서를 좀 보고, 조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음, 우선 위상수학이 저희가 뭐 44번부터 52번까지가 일단 이어지고, 네. 그러니까 몇 개죠? 그러면 9개죠? 11개? 11개인가요? 아, 그 8, 9가 있어가지고 앞에. 네, 네네네. 그것까지 포함하면 11개입니다. 네. 그 포함할까요? 그러면 한 11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특도론이 한 14개 정도 되는 것 같죠? 13개? 13개, 네. 네, 13개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위상수학이 67번, 66번부터 80번인가 한 어, 15개 정도 되는 거죠. 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15개 정도네요. 그죠? 그러니까 어, 네. 15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저 혼자 공부를 하는 거면, 저 혼자 공부를 하는 거면 참 이게 속이 편한데, 예, 뭔가 음, 그냥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해하고 싶다고 해서 이해가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해가 되고 뭔가 받아들여지고 이게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뭔가 딱 뭔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기계적으로 딱딱 뭔가 그 결과물들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공부라는 게. 그러니까 뭔가 정하는 게 되게 애매한 느낌이 사실은 어떻게 정하든지 간에 맞아, 맞아. 어떻게 정하든지 간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 말인즉슨 어떻게 정해도 상관없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차피 형식에 불과하고 최소한의 필요 조건과 어떤 기준에 불과하고 뭔가 최선의 방식으로 뭔가 그 충분 조건을 찾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최선이란 없는 거. 다만 이것조차 안 되면은 할 수 없다라는 필요 조건만 최소한의 것들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렵지 않게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또 이게 답이 없어서. 음, 음, 네. 그, 여기 위상 네, 수학 그 기대수 리스트에 나오는 게 네. 뭐 보통의 위상 책에 있는 순서랑 막 크게 다른 건 아니죠. 네. 많이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비슷한 것 그쵸. 같아요. 어느 정도 흐름이 비슷하면은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정석 선생님께서 공부를 하시면서 그 책으로 공부를 한다 하시면 그거에 맞는 이제 기대수 영상 진도도 따라올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정석 선생님이 예를 들면 뭐 위상수학, 위상 공간의 기저 베이시스랑 뭐 위상 구조를 주는 세 가지 방법 요 정도 파트를 책에서 보고 계신다 하면은 저는 이제 이쪽 기대수 영상 보고 뭐 시간이 더 있다면 이제 책도 좀 같이 보고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대수를 매개체로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뭐 어떤 걸 보든 대화는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주제만 같다면.
네. 또 속도 측면에서도 만약에 위상 공간의 기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잘 안 풀리면은 어차피 이걸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다음 주에 같은 주제로 다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주제만 같으면 공부하는 수단은 조금 덜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우선은 저희가 해석학 스터디가 어쨌든 나름 고무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해석학 스터디를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거기서의 어떤 요소들을 조금 가져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음, 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가 해석학 스터디를 할 때 기대수에 있는 내용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네 그래서 일단 그 제가 지금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기대수로 온전히 따라가는 게 아주 단순한 기준은 될 수 있겠지만 과연 그걸 따라가는 게 최선의 공부이겠느냐, 정말 본질적인 공부이겠느냐라고 할 때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희가 해석학을 할 때 어떤 기대수 영상을 하지 않고 저희가 뭔가 했던 방식이 있었고, 근데 그 중에서 분명한 거는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보는 게 공통적이었고, 그리고 그 보는 게 공통적이었고, 그리고 명확한 게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뭔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이해가 될 때까지 뭔가 저희가 그냥 차분하게 뜯어보고, 먼저 된 선생님들의 이야기는 먼저 보고, 어떤 노트를 확인해보고,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그 요소들을 좀 가져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대수에서 온갖 실패를 다 해본 사람으로서 영상 따라가는 것 자체만으로에 대한 저는 뭐라 그래요? 거부감이 약간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경계심이 있어요, 경계심. 우선 그렇고. 근데 가장 단순하고 심플한 기준은 맞겠죠. 그- 그렇긴 하고. 저는 해석하게 했던 방식을 가져오고 싶은 생각이 일단 크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지금 보면서 얘기는 해야겠지만 잠시만요.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만약에 위상수학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어, 네, 위상수학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맨 첫 번째 것 저희가 이미 하기는 했지만 뭐 위상의 정의, 해석학개론과 거리 위상, 뭐 기저, 뭐 부분 기저, 뭐 부분 이상, 뭐 닫힌 뭐 클로셋, 클로ዥ어, 뭐 수열, 뭐 이런 거 하우스트로프 이런 거 했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는 저희가 일단 위상 공간의 정의를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 이거는 다들 공감하시는. 그거를 다시 막 위상 공간의 세 가지의 조건이 뭐니 하면서 그게 왜 필요하니 이게 안 되면 뭐가 안 되는 이거를 일단은 막 되게 심도 있게 하기보다는 필요하면 물론 돌아오겠지만 일단 이거는 만약에 스킵한다고 칠게요. 정말 솔직한 생각으로. 이거는 좀 스킵한다고 치고, 만약에 저희가 필요하면은, 그 뭐, 여기 지금 보면 기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미상수학 이 넘버링 기준으로 48번까지를 한 덩어리로 끊을 수 있다라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위상 공간의 정의부터 내부와 폐포까지는 그냥 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일곱 개는. 그리고 그 밑에 49번부터는 또 다른 덩어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위상수학에서의 공리를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지금 분리공리, 하우스트루프 공리, 그리고 곱이상, 그리고 컴팩트, 하이네버릴 정리, 그리고 컴팩트에서의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저희가 그때 할 때, 지수 법칙을 기준으로 실수의 완비성 공리와 수열의 극한에 대한 정리들이 동치명제인 것들을 확인하자. 구체적인 거였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저희가 했던 거는 구체적인 대상은 지수법칙이었고, 저희가 보고자 했던 거는 실수의 완비성 공리와 수열의 정리들이 필요 충분 조건임을 보는 게 저희가 하는 작업이었잖아요. 그것처럼, 그거를 그냥 좀, 그거를 기준으로 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오히려 막, 뭐 기대수 영상의 몇 번부터 몇 번을 정하자 이런 것보다, 만약에 저희가 이번엔 당분간 위상을 보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컴팩트가 뭔지를 보자. 컴팩트가 뭔지를 보는 와중에 있어서 컴팩트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해석학개론과 측도론에서 컴팩트라는 게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쓰이는지를 좀 보자라는 식으로 뭔가를 세팅을 해서 잡아놓고서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 방식은 각 선생님들마다 가장 와닿는 방식으로 하시는 방식으로.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방식을 좀 생각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막 엄청 자유도를 갖고 할 수 없으니까 분명히 이 기대수에 있는 제목들을 기준으로 좀 묶는 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공리들을 보자. 예를 들어서 뭐 분리공리, 그리고 뭐가 있죠? 가산공리, 뭐, 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는 거죠. 당분간 뭔가. 그래서 각 선생님들마다 와닿는 방식으로 보고 그것들을 해서 나누고 어느 정도 저희가 이거 뭔지 좀 알겠다 싶으면 넘어가고. 근데 저희가 해석하고 오래 걸릴지 몰랐는데 한 두세 달 했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여유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여기.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채널지 교수님께서 해주신 게 1년만 걸려도 다행인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그러한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1년 더 걸릴 수 있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완벽하게, 사실 1년 만에 한다는 게, 그것도 네. 저도 사실, 네, 이상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왜냐면 저희 이제 2년 공부했는데 겨우 선형대 수학 보고 이제 쩔쩔매고 있잖아요. 해석학 조금 보고.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말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히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거를 저희가 알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해석학개론도 넘어갔던 게 완벽하게 다 알아서라기보다는 그냥 대충 뭔가 1차적인 어떤 산은 크게 한번 넘어봤기 때문에 그 감각을 믿고 그냥 일단은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해석학 할 얘기 너무 많았지만, 뭐 미분, 적분, 할 얘기가 너무 많고 급수 이런 거 얘기할 게 너무 많았지만 그냥 넘어왔잖아요. 저희가 뭔가 큰 산을 하나 넘어봤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그게 저는 이 기대수 스터디에서 나눌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은 첫 번째는 기대수 영상 번호를 기준으로 뭔가를 따라가는 방식은 일단은 다신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일단 조금 강하게 들고. 이거는 제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감을 못, 네. 근데 뭐야. 이게 위상 좀 영상 리스트 보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어, 뭐를 파보자라는 거는 조금 할 수 있을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번 시간에 이제 저랑 정성님 같이 얘기했을 때, 이제 그 칩도론 끝나고 딱 처음 들어오는 위상수학 66번이 보니까 컴팩트 공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내려가다가 균등 영속이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좀 되게 이제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그러니까 뭔가 측도랑 비교하려고 한다라는 느낌이 딱 들었던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포인트 와이즈 리밋 펑션, 이제 펑션의 포인트 와이즈 리밋을 잡고 메저러블 셋에서 이제 저희가 그 관심을 가지는 게 측도였다면, 일반적으로 해석개론에서는 컴팩트 셋에서 이제 유니폼 컨버전스라는 그런 함수를 이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전 딱 보기에 뭔가 이거 좀 여기 봐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걸 좀 감을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영상 기준으로 꼭 보지는 않더라도 그냥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서, 그냥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 뭔가 좀 그냥 또 공통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냥 주제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뭘 파보자라는 얘기는 좀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슬슬 제 느낌이긴 한데, 그냥 뭔가 좀 공감이 되셨다면 만약에, 왜냐면 메저러블 셋이랑 컴팩트랑 너무 비슷하고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랑 유니폼 컨버전스 너무 비슷한데, 딱 특도 끝나고 바로 처음 튀어나오는 거 보고 좀 그냥 이런 거 좀 관심 가질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우선 제가 드는 예시 중에, 기준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위상을 만약에 공부하게 된다면은,
너무 크긴 하지만, 그 사실, 그러니까, 네, 너무 큰 얘기긴 한데, 저는, 어, 그, 예전에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걸, when the topological space is metroizable 라는 거를 한번 던져주신 적 있거든요. 그래서 위상 공간이라는 게 언제 거리 공간이, 거리 공간으로 할 수 있는 공리 단계에서 어떻게 컨스트럭션이 되는가. 그게, 그게 언제 위상 공간이, 거리 공간이 메트라이저블 한가. 가 사실은 학부 위상 포인트 셋 토폴로지에서의 가장 큰 하나를 만약에 한 문장을 꼽자면 그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버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주기는 그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일단 들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주제들이 있겠지만, 네, 그거 다 떼고, 그거는 정말 그래서 여러 가지 공리들이 사실은 뭐, T3.5 사실 다 그런 이유에서 나온 것들이고, 뭐, 그런 거니까. 하우스도르프도 사실 그냥 뭐 수열의 극한을 잘 정의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그런 거니까 좀 그런 게 있고, 네, 물론 그 안에서 디테일도 있겠지만, 아니면 그냥 좀 그 저희가 예전에 그 해석학 할 때도 사실은 뭔가 이미 계획을 다 짜놓고서 스터디를 했다기보다는 그 슬랙에서 올라오는 내용들을 토대로 공유가 된 만큼은 저희가 그거를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굳이 스터디를 해서 나누지 않아도 슬랙에서 저희가 노트를 어느 정도 시간과 에너지와 정성을 들여서 읽으면은 이해할 수 있게 저희가 공유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각 선생님들마다 노트를 공유해 주셨을 때 읽어볼 만하고 이해할 만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어 조금 좋았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 말로 어떤 되게 계획을 막 세우지 않아도 그냥 두리뭉술하게 가다가 슬랙에서 약간 이런 주제를 팠다. 네, 내용은 노트에 있다. 그래서 최대한 알아보고 읽을 수 있을 정도 하면은 그것들로 충분히 이제 짚고 하면서 너무 큰 걸 정해두지 않아도 충분히 스터디를 흘러가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오늘은 그래도 좀 더 갈피를 잡을 때까지 좀 더 대화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일단 그냥 아, 좋습니다. 얘기를 막 해보는 거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는 예를 들면 지금, 아, 먼저 말씀하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위상수학을 막 그렇게, 그러니까 위상수학이 무슨, 물론 이제 몇 개죠? 영상이 총? 잠시만요. 영상이 총, 26개긴 한데, 이거를 막 되게 막 오랫동안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기본적인 것들은, 기본적인,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기본이냐고 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위상 공간의 정의랑 오픈셋 정의랑 베이시스랑 뭐 회포, 뭐 페지팝, 뭐 그런 것들, 뭐 그 정도는 일단 저희가 그냥 막, 아예 모르는 단계에서 출발을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다 얘기를 하면서 시작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위상 수학 자체가 26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막 오래 걸릴까라는 생각은 솔직히 들지는 않아. 그러니까 오래 걸릴까 봐 막 6개월 이상 막 1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별로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는. 네. 사연 선생님 말씀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위상 기대수 기준으로 뭐 기저부터 공부해 본 적은 없기는 해요. 없기는 한데 어쨌든 그 큰 폭에선 같은 주제를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뭐 기대수를 보든 혹은 뭐 벙커스 책을 보든 해가지고 뭐 정의 같은 거는 그래도 빠르게 습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정의를 알면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뭐 설령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위상 수학 공부하다가 뭐 어떤 주제에 대해 막 깊이 파보면 좋겠지만 설령 뭐 그러지 못하더라도 뭐 연습 문제에서 이거를 같이 풀면은 좀 개념을 익히거나 좀 주제를 좀 더 알아가는 데 도움 되겠다 하면 그런 걸 같이 뭐 잡아서 풀고 뭐 공유를 해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정석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이제 아주 큰 틀의 주제만 잡혀 있으면은 그 안에서
각자 보고 싶은 부분 보고 어쨌든 다 보게 될 거니까요, 저희가. 그래서 하다 보면 또 하다 보면 잘 맞춰질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때 해석학 그 저희가 스터디했을 때 잘 됐던 것도 뭔가 루딘 책을 같이 보고 그 안에서 이제 그러니까 루딘 책을 같이 봐서 누가 얘기를 하면은 어쨌든 저희가 그 주제에 대해서 다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노트를 올려줘도 다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위상도 그런 식으로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네. 승진쌤은 혹시 어떻게? 네. 저, 좀,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좀 그러면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큰 틀만 한번 좀 공유가 된다면 그쪽을 조금 더 스터디를 해서 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사실 방학이라서 시간이 많고, 네. 그리고 이제 4학년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시리어스하게 그, 다, 뭐, 증명도 꼼꼼히 다 봐야 되고, 알아둬야 되고, 연습 문제 같은 것들도, 어떤 한 책에 대해서는 정말로 한 번씩은 다 각 잡고 풀어봐야 되고, 이 단계를 겨울방학 때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 그냥 개인적인 계획을 먼저, 어, 말씀을 드리면, 이번 겨울방학 때, 해석학개론에 있는 증명과 연습 문제들, 그리고 위상수학, 그리고 선행대 수학, 그리고, 어, 일단 이 세 개는, 일단, 책에 있는 연습 문제들은 정말로 겨울방학 때 한 번 다 풀어보는 게 일단 음, 제가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욕심을 부리자면 위상수학을 이번 겨울방학 때 좀 많이 볼까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만큼 다 보려는 게 제 생각이긴 해요. 이번 겨울방학 때는. 그래서 네, 그리고 연습 문제도 보려고 하고. 그래서 아마 제가 좀 많이 노트들을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충분히 뭔가 거기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 제가 분명히 올리는 모든 노트들을 스터디해서 하려면은 엄청 많이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정말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신에 제가 다양하게 공유 드리는 것들 중에서, 어, 그러니까 적어도 위상수학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저는 다 올릴까를 각오를 하고 있어요. 이제 분명히 정말 다 올릴 생각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저희가 대화가 될 만한 것들이 생기면은 슬랙에서 그것들을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오히려 여기서 지금 의무를 저한테 이제 선전포고를 하는 느낌이 커요. 저는 진짜로 한 책에 있는 내용들을 다 다룰 생각이고, 그것들을 다 공유해보겠다라는 거를 좀, 어, 이 자리에서 저한테 의무감을 부여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분명히 같은 것들을 보고 있을 게 겹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슬랙에서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생기면 그것들을 토대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 위상수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해석학개론 볼 때 언제까지 뭐를 하자라고 정해놓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위상수학 할 때도 언제까지 뭐를 정해놓지 않고 일단은 그냥 위상수학을 시작해볼까요? 라고 시작을 해보고 만약에 하다가 물론 기대수 영상에도 이제 맞춰져 있는 게 있겠죠. 근데 기대수 영상에 있는 거를 넘버링 기준으로 따라가고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 위상수학을 제가 오늘부터 위상수학 합시다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막 어디 저기 T3.5를 얘기할게요. 이러지는 않고 저도 이제 저희가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은 뭐 오픈셋은 이런 거고 기저란 이런 거고 뭐 페지팝이란 이런 거고 페퍼란 이런 거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분명히 할 거고 기대수 영상 따라서 하지만 이제 저희가 만약에 위상수학을 그런 식으로 쭉 파다가 저희 이제 요쯤 했으면 좀 뭔가 큰 산 하나를 넘은 것 같은데 해석학 개론의 그 느낌처럼을 말씀드린 거고 이쯤에서 좀 이제 다시 특도를 한번 또 다시 파볼까요? 감을 잡아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 해석학의 느낌을 그 감각을 계속 갖고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제 생각으로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다른 선생님들 의견도 좀 충분히 반영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말씀 주신 방식에 되게 공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성 선생님께서 참고하실 레퍼런스만 좀 미리 알려주시면은 저도 같은 거를 보고 싶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생각 드는 거는 어쨌든 시간 투자를 이제 정석 선생님만큼 많이 하지는 못하는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그리고 정석 선생님 입장에서 최적은 정석 선생님이 따라가는 걸 열심히 서포트하는 것이 저한테도 정석 선생님한테도 유익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경험적으로 한번 해봐서 어떤 느낌인지를 아니까 오히려 좀 설득이 하긴 그렇지만 좀 공감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래도 여기 그 업로드 될 때 스터디 리딩 한정석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하는 게 없으면 또 거의 이름값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터디를 리딩하는 사람의 그 어떤 책임에 걸맞게 그 정도는 제가 최대한 이끌어가 보려고 이제 애를 써볼게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내용들을 만들어가고 커뮤니케이션 거리를 최대한 던지고 네, 그 정도는 제가 이제 겨울방학 동안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보려고 할게요. 그러면은 음, 그 그것만 결정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상관이 없거든요. 저는 상관이 없는데 특도론을 할지 위상수학을 할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어, 둘 다 정말로 상관이 없는 이유 중에 이제 이거 하나는 저는 만약에 특도론을 해도 위상수학을 따로 공부할 거기 때문에 그 실제로 대학원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있고 그리고 만약 그래서 특도론을 해도 정말로 상관없어요. 저는. 두 번째로는 위상수학을 하면은 그냥 위상수학을 하는 대로 그냥 어차피 해야 되는 공부기 때문에가 있어요. 근데 제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는 아, 그 측도론의 의무를 더 부여하고 싶은 생각이 사실은 있어요. 어, 그 이유는 제가 어떻게든 위상수학은 그러니까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그 입장입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이고 그 이기적인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위상수학은 제가 개강을 해도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있고 그 수업이 있고 그래서 그 할 수 있는데 특도로는 제가 개강을 하면은 얼마나 투자를 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특도론이 저한테 훨씬 더 중요하고 제가 빨리 감을 찾고 해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해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특도론을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럼에도 만약에 위상수학을 하든 특도론을 하든 저는 어쨌든 둘 다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이거는 이제 사는 선생님이랑 승진 선생님이랑 원하시는 거를 정말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 방향이 좋을 것 같아요. 승진 쌤은 어떠세요? 네. 아, 저는 사실은 저도 특도론을 좀 더 끌립니다. 왜냐하면 응용에서도 특도론이 훨씬 중요하고 또 특도를 해보니까 이게 분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축도하다 보면 제가 위상 레퍼런스를 찾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가지고 이게 뭐 그리고 위상을 공부해도 제가 특도 레퍼런스를 좀 찾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또 어떻게 활용되는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저도 뭘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도해도 저는 혼자서 그냥 위상 보면서 이제 할 거고 반대로 위상해도 위상만 가지고는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상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활용된다는 걸 좀 보고 싶기 때문에 척도를 같이 볼 것 같아요. 오히려 해석 척도를 두 개 같이 볼 것 같아요. 해석 개론이랑 척도를 좀 같이 볼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뭐 상관은 크게 없습니다. 근데 한다면 저도 척도론이 조금 더 이제 이게 어쨌든 간에 기대수라는 스터디 자체도 결국에는 그 미적분학을 어떻게 이제 정의할 것인가라는 컨스트럭션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위상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척도를 조금 더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냥 나이브한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연희수 이기 듣고 있는 입장에서 측도가 되게 궁금한 상황이고, 그래서 솔직하게는 위상보단 측도가 좀 더 관심이 있는 상황이고, 다만 뭐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측도를 공부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위상의 뭐 베이시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제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따로 좀 찾아봤는데,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 하면은 이제 스터디에서 조금 한 번씩 도움을 구하고 싶은, 네, 그 정도입니다. 네. 그,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 측도론으로 정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 기대수에 있는 내용들 기준으로 해도 괜찮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막 아무리 뭔가 각 선생님들마다 공부를 해도 순서가 분명히 막 엄청 달라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떤 책은 1단원이 뭐 라돈니코dim 정리일 리가 없잖아요. 뜬금없이. 뭐 분명히 어떤 책부터 메저러블 펑션과 시그마 알제브라부터 정의를 할 거고 메저 먼저 정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앱스트랙 인테그랄을 분명히 정의를 할 거고 이게 큰 그림이 벗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노트와 슬랙에 공유를 하면서 그 속도랑 그거를 맞춰가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정하지 않아도. 우선은 좀 다들 좀 괜찮으시면 선생님들. 그리고 지금 그 레퍼런스만 좀 통일할까요? 네, 레퍼런스 뭐로 통일할까요? 저는 두 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가 RCA이고 RCA가 이제 그 기대수 기준으로 있는 레퍼런스가 이제 RCA라고 루딘의 빨간 책이라는 책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 책이 조금 근데 이 책이 만약에 좀 다른 대안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 폴란드라는 책이 있는데 폴란드의 리얼 애널리시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근데 일단은 기대수 자체가 이 그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루딘의 빨간 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승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루딘이 어렵다는 얘기는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한편으로는 PMA도 막 그렇게 어렵다고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막 물론 후반부를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 어, 어렵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라고 하면 좀 그건 잘못된 것 같고 네 그냥 그래서 IC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서브로 너무 어렵다 싶은 거를 이제 그 정성님 말씀하신 그 폴란드 책 그 책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네. 제가 이 책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네. 봤었긴 한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전 들긴 하거든요. 해야 되는 것도 없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천일리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 가장 그 마음이 편안해졌던 그 포인트가 뭐였냐면요. 직관이고 큰 그림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할 줄 알면 된다라는 말씀이 예, 저한테는 크게 좀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 봤을 때 막 큰 그림과 막 어떤 감상과 철학이 막 다 어우러져가지고 그것들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이렇게 하는 거다. 이것들을 만약에 하면은 그냥 그 중에서 얻어지는 그뭐 감상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직관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안에서 나오는. 그래서 그러한 입장에서 이 책을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정말로 한 번쯤 해보는 것. 내 손으로 해보고 내 머리로 한번 해보는 것. 그러한 의미에서는 이 루딘 책을 기준으로 삼아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거는 약간 그 마이크 타이슨의 유명한 명언이 있잖아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처맞기 전까지.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도 사실은 들긴 해요. 그래서 과연 지금의 자신만만한 그게 진짜 과연 그럴까? 그럴까? 네, 저도 확신은 없습니다, 사실. 해봐야 할 것 일단 같아요. 네, 일단 해보시죠. 왜냐하면 PMA도 사실은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중간중간 필요할 때 좀 교수님한테 또 이제 그 좀 도움을 요청하고 하는 방식으로 하면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루딘의 빨간 책을 기준으로 하되 이해가 안 되면 다른 뭐 책이나 뭐 유튜브나 뭐나 다 참고해서 각 선생님들마다 원하시고 편하신 대로 하시고 거기에서 도움될 만한 내용들. 사실 저희가 저 해석학 할 때도 PMA만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PMA에 있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다 총동원했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또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어떤 공부하는 방식은 그냥 자유도를 충분히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는 특도론을 하고 이 루딘에 있는 책과 기대수에 있는 어떤 순서 정도를 많이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스터디를 해야 될 내용들은 슬랙에서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정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아마 네네. 토요일까지
제가 수요일까지 올리겠습니다. 나는 어디까지 봤다라는 걸 그래도 대략적으로 좀 저도 공유를 드려야 될 것 음, 같아서 수요일까지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 뭐 강요드린 건 아니에요. 네. 네. 저는, 네. 저는 이제 오히려 해석학 개론 때 했었을 때 문제가 하나가 뭐였냐면요. 뭔가를 길게 고민하고 뭔가 고민이 끝났다. 좀 이거 공유해볼 만하다라고 올리면은 그 노트 자체도 설명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읽으시는 것도 있지만 그게 읽으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시간과 에너지가 좀 들고 뭔가 이미 조금 많이 완성된 형태로 막 세네 페이지짜리가 나오면은 그 읽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고 그게 막 몇 장 쌓이면은 또 누적이 되고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자주 올리려고 해요. 이거 보고 있는데 잘 몰라서 고민 중이다. 근데 일단 이것까지는 했다. 이런 식으로 음, 완성되지 않은 형태로도 계속 중간 과정부터 해서 최대한 자주 자주 끊어 올리는 방식으로 좀 저는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네, 목요일 8시부터 10시는 고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네네. 아니면은 혹은 좀 다른 시간대가 편하신 선생님도 계세요. 이참에 그냥 조정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아니면 지금 괜찮나요? 목요일 8시, 10시. 저는 지금 괜찮습니다. 저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냥 뭐 별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목요일 8시로 해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다음은 그 형식을 그래도 맞춰야 되긴 하니까 저희가 그 제가 이제 그 영상에 가는 내용 제목은 그래도 기대수 영상 넘버링으로 아마 제목에다가 들어갈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하고 내용은 저희가 슬랙에 있는 것들을 토대로 하죠. 좋습니다. 혹시 다른 선생님들도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괜찮습니다. 네. 없으면 오늘 일단 녹화는 끄도록 하겠습니다.